자, 그렇다면 오늘의 고민 어떤 게 있을지 가장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가 정말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16,000원이라고 현재 매수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의 비중입니다. 만약에 이 매수가가 맞으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현재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살짝 매수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전문가님, 이 미래에셋 증권 계속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자, 미래에셋 증권.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증권주들이 강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강해서 그래서 증권주들이 왜 강한가? 저도 지금 일단 궁금해서 뭐 찾아는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증권주들이 요즘에 강합니다. 삼성증권도 강하고 키움증권도 강하고 뭐다 강해요 지금. 미래에셋 증권도 강하고.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다 모두 마찬가지 다 강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물린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몇 년 기다린 거예요. 16,000원이면은 2011년도로 따지면 14년 걸렸네요. 근데 14년 걸린 건지 그 전에 2009년도에 물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됐죠. 일단 10년은 무조건 넘습니다. 14년은 무조건 넘는다고 봐야 돼요. 물타기도 했었을 거니까. 저 14년에서 거의 7, 8년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인데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지금 증권주들이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삼성증권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키움증권도 움직이고 요즘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증권주들 일단은 갖고 있으셔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테마는 뭔가 이게 주식이 계속 안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14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이슈가 생겨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8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증권주 물린 사람들은 아주 지옥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안 가고 안 올라가고. 근데 14년, 15년 기다리니까 지금 막 올라오니까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 죽지는 않아요. 지금 불과 이제 2년 됐거든요. 2년째 가고 있는 건데 하락이. 얘도 10년, 14년 아주 지겹죠. 그렇죠? 그렇게 떨어지라고 제가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 이게 14년, 15년 혹은 18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돌리고 올라가는데 이게 빨리 올라가면 2년 만에 올라가고요. 적당히는 4년. 좀 많이 안 움직이면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도 참 지겹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설주들도 막 안 좋다, 뭐 부도 난다 그래도 8년, 10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올라가고 조선주들도 과거에서 안 좋았다, 지금 강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길어봐야 8년, 10년 사이클 안에서는 움직이고요. 적당히는 2년이라 그랬어요. 적당히는 2년. 1년 만에 움직이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좀 드물고 일단 적당히는 2년, 빨리 움직이면 2년, 적당히가 4년.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아니고 증권주들은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니까 어차피 14년 동안 물렸던 거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증권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수익 나면 대신에 빠르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마치 14년이었다니 16,000원의 매수가가 정말이었네요. 얼른 다시 한번 매수가 수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틸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약 2% 가까이 밀려나게 되면서 12,51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 사실상 현재 넥스틸 16,000원 선이시면 한창 4월에 주가 흐름 좋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20%의 비중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상 차트 흐름이 그대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섹터 전체에 대한 기대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사단의 출장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소외받고 있는 이 알래스카 관련주들 이 한다행이 대권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는 것이 공식화된 이후부터 이 차기 정권의 실사단 출장이 넘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전문가님 언제 한 번쯤 다시 가줄까요? 자, 넥스틸 저도 이거 많이 빠졌을 때, 자, 지금은 중요한 게 많이 빠졌을 때 공략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거나 올라가는 종목들 더 강하게 가는 거 있죠? 없지는 않은데 미국장이 18,000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가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다시 또 관세 다 취소하고 전 세계가 또 사이좋게 또 전쟁 안 하고 다 같이 그렇죠? 평화의 시대가 또 다시 올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도 다 좋을 것 같고 뭐 등등의 이런 분위기면 하여튼 미국 시장이 2만 넘어가고 2만 4천 가고 2만 5천 가고 3만 가고 막 이러면서 맨날 폭등하고 그러면 쫓아가도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고 계속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뭐 파월은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트럼프는 지금 막 그쵸 금리 인하라고 막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충돌하잖아요. 미국에서 내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미국장도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차트를 보면. 그래서 제가 넥스틸도 그런 가운데 속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공개 방송에 이런 데서 이것도 괜찮다.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수산 IAT도 똑같은 위치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만 골락했을 때에서 장기 투자 아니고 올라가면 먹고 팔아라. 그러니까 넥스틸도 만약에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지금 64%, 65%나 올라왔던 건데 65%다 먹을 필요도 20%만 먹고 나와도 잘 먹은 겁니다.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타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했던 건데, 근데 이분은 제 방송을 안 본 분이에요. 왜냐? 16,700원이라는 얘기는 팔아야 될 자리에서 샀다는 얘기는 그냥 알래스카 뉴스 나오니까 여기저기에서 넥스틸도 알래스카 관련주다 그러니까 사신 것 같아요. 거기 사면 안 되는데. 저항대 걸리잖아요. 여기는 팔아야 되는 자리지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내려오죠. 근데 지금 또 내려오니까 또 살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슬슬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왜 언급을 안 하냐면 알래스카 LNG 얘기는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지금 뭐 의약품 관세니 영화 관세니 또 관세니 또 중국하고 또 화해를 한다는 건지, 근데 중국은 일단 화해를 받아주려고 하는 건지 싸우려고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말이 맨날 바뀌니까. 그러니까 뭐 진전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진전 없다라는 얘기로 또 바뀔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 미국 차값은 뭐 다들 뭐 500만 원씩 인상해서 더 비용이 더 들 거라는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시끄럽게 나오니까 알래스카 LNG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다시 뭐 알래스카 LNG 얘기로 다시 뭐 이게 도배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알래스카 LNG는 모르겠고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가 금리 인하랑 관세에 대한 얘기가 일단 무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고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빠진 다음에 다시 알래스카 얘기가 다시 또 크게 또 터지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필두로 강하게, 그렇죠, 이쪽 이슈로 강하게 밀면 그때는 공략을 해도 좋을 텐데, 지금은 관세 얘기가 계속, 특히 의약품 관세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거를 관세를 세게 매겼을 때에서의 미국이 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누가 또 칼럼을 보니까, 사설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트럼프 정부한테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돌고 돌고 보면, 왜냐면 비싸갖고 약을 못 사 먹어서 내가 아팠다, 내가 뭐 그래서 중병에 걸렸다, 소송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트럼프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 생각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의약품 관세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고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에 언제 나타날지. 결국은 트럼프의 고집이 꺾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게 몇 년 안에 꺾일지 당장 꺾일지 그걸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관세 문제들이 심각해서 이쪽의 이슈가 좀 사라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라이콤 보도록 할까요? 현재 3,500원에 10% 한창 자율주행 이슈가 핫할 때 진입을 하신 것 같네요. 현재 라이콤의 주가 2,46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60일 선에 간신히 걸치는 모습 나와주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도통 이 4월만큼 붙어주질 않고 있네요. 전문가님, 라이콤 그리고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좀 소외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로봇주, 자율주행 같이 묶어서 같이 잘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저도 이쪽을 좋게 봐요. 미래에 이쪽이 분명히 커질 거고, 제가 방산주 미래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거라고 2020년도, 2021년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그렇게 갔듯이 로봇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 라이크만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가격은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안 움직이니까 제가 더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아니, 장이 좋으면 이런 애들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그래서 시장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안 가기 때문에.
아니 뭐 섹터가 나쁘기를 해요. 자율주행하고 로봇주들은 지금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그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뭐 로봇 택시 이런 것들 한다라고 뭐 몇 년 안에 할 거라고. 아 그러면 이게 벌써 주가가 미리 선방해서 가져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테마주 가야 되는데 가는 것들은 다 잡주 테마들이죠. 지금 이슈 당장 급하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소소한 단타만 되고 이런 애들이 가야 될 애들은 안 가고 그냥 그렇습니다. 거래도 없고 보유는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아주 눈치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올라가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지금 거래도 안 들어오고 안 가는 게 좀 답답해서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안 가서 시장을 지금 좋게 안 바라보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고 폭등을 하고 그러면 아 장이 좋구나. 이제 돈이 들어오는구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안 사요. 기관들 지금 거래소에서 1,800억 사지만 외국인들 900억밖에 안 사고 맨날 팔던 애들 거의 1년 동안 40조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 계속 관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유는 되는데 원래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서 안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 계속 관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